저는 707 특수임무부대 소속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청솔동 경로당. 아늑한 공간 안에서 어르신들이 평화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윷놀이판 주변에 모인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채운다. 또 유치야. 이순이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기뻐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하다. 순이야, 너만 계속 이기네. 우리도 좀 이기게 해줘. 김복순 할머니가 투정하듯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진다. 한쪽에서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가끔 중얼거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영자 할머니가 뜨개질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일상적이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청소를 하는 여성이 있었다. 강수진 70세. 키는 작지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경쾌하면서도 정확했다. 마치 모든 동작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수진이, 오늘도 고마워. 우리 경로당이 이렇게 깨끗한 게 다 내 덕분이야. 이순이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뭐려? 제가 할 일이죠. 강수진은 겸손하게 대답하며 걸레를 정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안정감이 있었다. 그런데 수진이, 혹시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뭔가 다른 분들과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김복순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강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들이 조용히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경로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성들이 들어왔다. 앞장선 남자는 최민준, 28세. 탄탄하게 다져진 근육질 몸매에 팔목과 목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뒤로 비슷한 분위기의 남자 넷이 더 따라 들어왔다. 경로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멈추고 불안한 시선들이 일행을 향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최민준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숨어 있었다. 누구세요? 이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저희는 이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안전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네, 할아버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요. 어르신들 혼자 다니시기 무서우시잖아요. 저희가 보호해드리려고 왔어요. 최민준의 일당 중 하나가 경로당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보안이 허술해 보여요. 그래서 말인데요. 최민준이 본론을 꺼냈다. 매달 100만 원만 내주시면 저희가 이 동네를 완벽하게 지켜드릴게요. 어르신들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요. 어르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들에게는 큰 돈이었다. 100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 김복순이 당황하며 말을 흘렸다. 할머니, 돈이 중요해요. 안전이 중요해요? 최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다. 만약에 어르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늦거든요. 그 순간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하던 강수진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걸레를 정리하며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젊은이 강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라. 최민준과 그의 일당들이 강수진을 바라보았다. 70세의 작은 할머니가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상황이 우스웠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명령하시네. 최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귀여우시다. 하지만 강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번뜩였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한 번 더 말할게. 집에 가라. 강수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최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 할머니에게서 예상치 못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머니,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경로당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이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강수진과 최민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강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경고였다. 그날 저녁 강수진의 작은 집.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성은 강수진을 닮았지만 그보다 훨씬 젊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수진은 사진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미나. 강수진이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또 나쁜 일에 휘말렸네. 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15년 전 딸이 부대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엄마, 이번 훈련이 끝나면 휴가 나갈게요. 그때 엄마가 좋아하는 호떡 사다 드릴게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벽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의 기념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707 특임대 휘장, 오래된 훈련 사진들, 그리고 표창장들. 모든 것이 한때 강수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부대에 속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과거 30년 전, 젊은 강수진이 707 특임대 훈련복을 입고 교관 앞에 서 있다. 그녀의 나이는 불과 40세. 키는 작지만 온몸에서 강인함이 느껴진다. 강수진 상사, 왜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까? 교관이 물었다. 제가 왜 특수부대에 지원했냐고요? 젊은 강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수부대는 적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적을 제거하는 것도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교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 돌아온 강수진은 옛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젊었을 때의 자신은 정말 강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딸을 잃은 후로는 그 모든 힘이 무의미해졌었다. 왜 내가 그렇게 강했는데 정작 내 딸은 지키지 못했을까? 15년 전 딸 강민아가 훈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강수진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707 특임대에서의 경험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실력도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 경로당에서 최민준과 마주쳤을 때 느낀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분노였을까? 아니면 사명감이었을까? 강수진은 딸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미나, 내가 말했잖아.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걸 까먹고 있었나 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깊숙이 숨겨둔 낡은 운동복을 꺼냈다. 30년 전 훈련할 때 입던 그 운동복이었다. 내일부터는 좀 달라져야겠어. 강수진의 눈에 결의가 담겼다. 그 밤 강수진은 오랜만에 스트레칭을 했다. 70세의 몸이었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근육들이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최민준이 살고 있을 동네가 보였다. 강수진은 그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젊은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모양이군.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그 확신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707 특임대의 강수진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을 준비하며 강수진은 딸의 사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미나, 엄마가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해볼게. 지켜봐줘. 밤이 깊어갔지만 강수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르신들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다시 한번 약한 사람들의 방패가 되겠다는 결심이. 3일 후 청솔동 경로당.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다. 최민준 일행이 매일 나타나 압박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이야, 우리 어떡하지? 김복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젊은이들이 매일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100만 원이 어디 있다고. 이순이도 한숨을 쉬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박철수 할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끼어들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 그랬다가 더 큰일 날까봐. 최영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때 강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수진이 위험해. 저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순이가 만류했다. 괜찮아요. 저도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요. 강수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 순간 경로당 문이 열리며 최민준과 그의 일당 5명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1명이 더 늘어나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최민준의 인사는 더욱 건방져 있었다. 3일 동안 충분히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움츠러들었다.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욱 위협적이었다. 저희는 정말 그런 돈이 없어요. 이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최민준의 일당 중 하나가 비웃었다. 할머니들, 이 동네가 얼마나 부유한 동네인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김복순이 애원하듯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죠. 최민준이 경로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좋은 자리를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다. 이 경로당 말이에요. 위치도 좋고 넓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면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당황했다. 경로당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그건 안 돼요. 최영자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다. 안 된다고요? 최민준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럼 돈을 내시든지 경로당을 포기하시든지 선택하세요. 그때 강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젊은이, 어제 뭐라고 했지? 아, 우리 할머니 또 나오셨네. 최민준이 비웃었다. 할머니, 어제 우리 대화 기억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난 함부로 말한 적 없어. 집에 가라고 했을 뿐이지. 할머니가 계속 우리를 무시하시네요. 최민준의 일당 중 하나가 거들었다. 이제 가르쳐 드려야겠는데요. 강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들, 뒤로 물러나세요. 수진아, 위험해. 이순이가 외쳤다. 괜찮아요. 강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이 동료들에게 눈짓했다. 저 할머니 좀 얌전하게 만들어줘. 그의 일당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강수진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순순히 물러나세요. 다치기 싫으면. 마지막 경고야. 강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 할머니가 끝까지 안 듣네요. 덩치 큰 남자가 강수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수진의 몸이 움직였다.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덩치 큰 남자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으면서 동시에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타격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경로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어르신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70세의 작은 할머니가 28세의 건장한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다. 세상에. 김복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최민준과 나머지 일당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강수진을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넌 뭐야? 최민준이 당황하며 물었다. 강수진은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하지만 평범한 할머니도 화나면 무서운 법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전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 차가운 확신이 되살아나 있었다. 다음에 또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하면 강수진이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는 진짜로 아플 거야. 최민준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강수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끝이 아니야.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일당들과 함께 경로당을 나갔다. 어르신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강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어떻게? 이순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강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다. 뭔가 특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최민준의 아지트, 허름한 원룸에서 최민준과 그의 일당들이 모여 있었다. 낮에 강수진에게 당한 덩치 큰 남자는 아직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형님, 정말 이상해요.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기술을. 일당 중 하나가 당황하며 말했다. 닥쳐. 최민준이 화를 내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쳤다. 할머니 하나한테 당하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형님, 정말 이상했어요. 저 할머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한 남자가 계속 손목을 만지며 말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70세 할머니가?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사진. 그의 형, 최민석이었다. 과거 15년 전, 14살의 어린 최민준이 형을 배웅하고 있다. 형, 언제 돌아와? 어린 민준이 형의 손을 잡고 물었다. 금방 돌아올게. 그동안 착하게 있어. 형이 돌아오면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민석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형도 나처럼 약해? 민준이 순진하게 물었다. 응. 하지만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약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나도 형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는 형보다 더 강해질 거야. 하지만 기억해. 강한 것과 나쁜 건 다른 거야.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최민준은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형이 죽은 후 그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이 말한 강함이 이런 것이었을까? 형님? 일당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내일 다시 간다. 최민준이 결정을 내렸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겠어. 하지만 형님, 저 할머니가. 할머니가 뭐? 설마 우리 7명을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자존심은 포기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강수진의 집. 강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70세의 늙은 몸이지만 오늘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본 결과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나, 그녀가 딸의 사진에게 말했다. 엄마가 내 친구들을 괴롭히던 놈들을 처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야겠어. 15년 전 딸이 부대에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선임들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강수진은 직접 부대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였지만 그때의 그 모성 본능이 지금도 살아있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오래된 운동복을 꺼냈다. 30년 전 707 특임대에서 입던 그 운동복이었다. 비록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당시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내일은 좀 더 진지하게 해야겠네. 강수진은 몸을 풀기 시작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격투 자세까지. 70세의 몸이지만
근육은 기억하고 있었다. 30년간 단련된 그 움직임들을. 창밖으로는 최민준이 사는 동네 쪽이 보였다. 강수진은 그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젊은이, 내일은 정말 마지막 기회야. 그 후에는 내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될 거다. 그녀의 눈에는 딸을 잃었을 때의 그 슬픔과 30년간 쌓아온 실력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강수진은 이제 더 이상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707 특임대의 강수진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양쪽 모두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내일 벌어질 일이 얼마나 극적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최민주는 형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형,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지만 사진 속 형의 미소는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마치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강수진은 딸의 사진에게 인사했다. 미나, 내일 엄마가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할게. 지켜봐줘.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다. 하나는 자존심과 분노로, 다른 하나는 사명감과 결의로. 다음 날 오후 청솔동 경로당. 어르신들은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여전히 흥분 상태였다. 수진이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순이가 감탄하며 물었다. 그냥 급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강수진은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돼. 저 사람들이 보복하러 올 것 같은데. 김복순이 불안해했다.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수진이 혹시 젊었을 때 경찰이나 군인이었어? 강수진이 잠깐 머뭇거렸다. 글쎄요. 그냥 몸을 좀 단련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것이 단순한 몸 단련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경로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민준과 그의 일당들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7명이었다. 어제보다 2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최민준의 인사는 더욱 위협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굴욕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어르신들이 긴장했다.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특히 우리 할머니께는 특별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최민준이 강수진을 노려보며 말했다. 강수진은 여전히 차분했다. 젊은이들, 아직도 안 갔네. 어제 우리한테 한 짓을 기억하죠? 최민준의 일당 중 하나가 거들었다. 한 짓이라니. 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야. 정당방위? 최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어제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오늘은 다르거든요. 강수진은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들, 뒤로 물러나세요.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수진아. 이순이가 걱정하며 외쳤다.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강수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최민준이 일당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오늘은 확실하게 끝내자. 7명의 남자들이 강수진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경로당 안의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다. 할머니,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최민준이 말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강수진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7명의 젊은 남자들. 각각 자신보다 40살은 어리고 체력도 훨씬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사과? 강수진이 조용히 웃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지? 할머니가 끝까지 고집부리시네요. 최민준의 일당 중 하나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고집이 아니야. 원칙이지. 강수진이 대답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 최민준이 비웃었다. 할머니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면 알겠지. 그 순간 경로당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양쪽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민준이 일당들에게 눈짓했다. 시작해.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강수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수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30년 전에 그 감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강수진은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었다.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다. 으악!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덤벼들었지만 강수진은 낮은 자세로 피하면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강수진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정확하고 우아하며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었다. 순식간에 4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최민준과 나머지 2명이 경악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70세의 할머니가 20대, 30대의 남자들을 마치 아이들 다루듯 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최민준이 중얼거렸다. 강수진은 숨도 차지 않은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3명 남았네. 계속할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70세 할머니의 것이 아닌 30년 전 707 특임대의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뭔가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다. 넌 대체 뭐야?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나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하지만 젊었을 때 조금 특별한 일을 했을 뿐이지. 바닥에 쓰러진 4명의 일당들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최민준과 나머지 2명은 강수진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할머니. 최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강수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위풍당당함이 있었다. 마치 30년 전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내가 누구냐고? 강수진이 조용히 웃었다. 그 전에 내가 누구인지부터 물어볼게. 저는 최민준이에요. 그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최민준. 최씨네. 강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혹시 형이 있었니? 최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름이 뭐였지? 최민석? 최민준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어떻게 우리 형 이름을 알아요? 강수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 1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과거 15년 전. 강수진이 부대 사무실에서 장교와 면담하고 있다. 강수진 상사님, 딸을 잃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장교가 조의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나와 함께 사고를 당한 다른 분은 누구였나요? 최민석 일병입니다.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강미나 일병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하려다가 함께. 가족이 있나요? 네. 14살 된 남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게 되었죠. 강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가 또 있다는 것이 현재로 돌아온다. 내 형. 최민석은 영웅이었어. 강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요? 최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5년 전 내 형은 내 딸을 구하려다 함께 세상을 떠났어.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다. 어르신들도 최민준의 일당들도 모두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수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다. 15년 전 부대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 안에는 젊은 강민아와 최민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게 내 형이지? 강수진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최민준이 사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형이에요. 우리 형? 내 형은 말했어. 14살 동생이 있다고. 그 동생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강수진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섞여 들어왔다. 형이
형이 그런 말을. 최민준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형은 훈련사고가 아니라 내 딸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거야. 공식 기록에는 사고로 되어 있지만 진실은 달라. 최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럼 할머니는? 나는 강수진. 내 형이 구하려 했던 강민아의 어머니야. 경로당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강수진과 최민준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을. 15년 동안 할머니는 저를. 최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널 지켜보고 있었어. 내 형이 부탁했거든. 동생을 부탁한다고. 강수진은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최민석이 마지막에 썼지만 전달되지 못한 편지였다. 이건 내 형이 너에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편지야.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썼어. 최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민준아, 형이 너무 일찍 떠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편지를 써둔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형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14살인데도 혼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 하지만 기억해. 강한 것과 나쁜 건 다른 거야.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해.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형이 여기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 민준아, 형이 없어도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줘. 그게 형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동생아. 편지를 다 읽은 최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형, 죄송해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강수진은 15년 동안 최민준을 지켜보며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최민준이 형의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의 일당들도 당황한 채로 서 있었고 어르신들은 이 극적인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강수진이 최민준 옆에 앉았다. 더 이상 70세 할머니와 28세 젊은이의 대결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 민준아, 강수진이 부드럽게 불렀다. 내 형이 마지막에 한 말 알아? 최민준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만큼은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했어. 나한테 부탁한 거야. 할머니한테요? 응. 그때 난 내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내 형이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더라. 강수진 상사님도 가족을 잃는 슬픔을 아시니까 제 동생을 봐주세요라고. 최민준의 눈에서 또 다시 눈물이 흘렀다. 15년 동안 할머니는 널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수진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5년간 찍은 최민준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학교를 다니던 모습, 아르바이트 하던 모습, 그리고 점점 망가져가던 모습까지. 처음엔 착한 아이였어. 형을 닮아서 남을 잘 도와주고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사진 속 어린 최민준은 정말 순수해 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하더라.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했나 봐. 나중 사진들에서는 점점 거칠어지는 최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왜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혼자 내버려뒀어요? 최민준이 원망스럽게 물었다. 강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아파서, 내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이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 최민준이 어르신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연민이 떠 있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네요. 최민준이 어르신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이순희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 내 형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너도 분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강수진이 최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형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래?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사람이 되어줄래?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런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강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내 안에는 여전히 내 형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 착한 마음도 분명 남아있을 거야. 그때 최민준의 일당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민준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들도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었다. 할머니, 최민준이 강수진에게 물었다. 제 친구들도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강수진이 일당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도 후회와 혼란이 보였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해. 일당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대표로 말했다. 강수진의 15년간의 계획이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최민석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기 위해 기다려온 것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자. 강수진이 말했다. 최민준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이 경로당을 지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정말이니? 네. 형이 그렇게 했듯이 저도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청솔동 경로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최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동네를 괴롭히는 무리가 아니라 경로당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되었다. 3주가 지난 어느 오후 경로당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최민주는 이순희 할머니의 윷놀이 상대를 해주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각자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었다. 민준아, 윷. 이순희가 기뻐하며 윷가락을 던졌다. 할머니,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최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은 15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한편에서 강수진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민준의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었다. 할머니, 이쪽 정리 다 끝났어요. 친구 중 하나가 보고했다. 고마워. 수고했어. 강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김복순 할머니가 최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준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특히 강수진 할머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혹시 강수진 어르신 계신가요? 여성이 정중하게 물었다. 저예요. 강수진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솔구청 사회복지과 김은정입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다. 구청에서 오셨어요? 네. 사실 이 경로당에 대한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았다. 요즘 이 경로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구청에서도 알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민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김은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구청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며 설명했다. 이 경로당을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민준 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정식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기뻐했다. 정말이에요? 이순희가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김은정이 강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수진 어르신께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경로당에서도 강의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강의요? 네. 세대 간 소통과 이해라는 주제로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다른 곳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수진이 잠깐 고민했다. 그리고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가 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저도 함께 도울 수 있어요. 함께? 네. 제가 변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형이 그랬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강수진의 눈에 감동이 어렸다. 그래, 함께 해보자. 김은정이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이 문을 닫은 후 강수진과 최민준은 단둘이 남았다. 할머니,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15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딸도 기뻐할 것 같아. 미나 누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강수진이 최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아, 이제 내 형의 부탁을 다 들어준 것 같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최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이야. 두 사람은 경로당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강민아와 최민석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누나, 형, 최민준이 사진을 향해 말했다. 이제 저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강수진도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민석이의 동생을 잘 키웠어. 마치 사진 속 두 사람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강수진과 최민주는 첫 번째 강의를 위해 서울 시내의 한 경로당을 방문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이곳은 청솔동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와, 여기 정말 크네요. 최민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크긴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둡지? 강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실제로 경로당 안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몇몇은 혼자 앉아 있었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목소리가 작았다. 경로당 관리자인 박소영 주임이 다가왔다. 강수진 어르신, 최민준 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네, 사실 요즘 문제가 좀 있어서요. 박소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에 이 동네에도 젊은 무리들이 나타나서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강수진과 최민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종류의 괴롭힘인가요? 강수진이 물었다. 보호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경로당 주변에서 시끄럽게 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무서워하세요. 그런 일이. 최민준이 안타까워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어르신 한 분이 급하게 들어왔다. 주임님, 또 왔어요. 저 젊은이들이 또 왔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박소영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또 왔네요. 이제 어떡하죠? 강수진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5명의 젊은 남성들이 경로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분위기는 한 달 전 최민준 일행과 비슷했다. 저희가 나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최민준이 제안했다. 위험해요. 저 사람들 만만하지 않아요. 박소영이 말렸다. 하지만 강수진은 이미 결심한 듯했다. 민준아,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하지? 네, 할머니. 그럼 가자. 첫 번째 실전 테스트네. 두 사람이 경로당 밖으로 나갔다. 젊은이들이 그들을 보며 킥킥거렸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셨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수진이 차분하게 물었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명령하시네. 웃기는데. 최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형들, 여기는 어르신들이 쉬시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서 담배 피우시는 게 어떨까요? 뭐야, 이 새끼가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수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젊은이들,
마지막 경고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할머니가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하하. 그들 중 하나가 강수진에게 다가와 어깨를 밀쳤다. 바로 그 순간 강수진의 몸이 움직였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완벽한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다. 으악! 나머지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뭐야? 할머니가 어떻게? 최민준이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형들, 저도 한 달 전까지는 여러분과 같았어요. 하지만 변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강한 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리더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너도 우리 같은 일을 했다고? 네. 그것보다 더 나쁜 일도 했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강수진이 제압했던 남자를 놓아주며 말했다. 너희들도 분명 처음엔 착한 아이들이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거니? 젊은이들이 당황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우리는 리더가 말을 망설였다. 편하게 말해봐. 우리는 너희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야. 오랜 침묵 후 리더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없어서 이들도 최민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서울의 경로당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고아원 출신 5명의 젊은이들이 최민준과 같은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2주 후 강수진과 최민준은 다시 그 경로당을 방문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할머니, 민준 형, 젊은이들 중 하나인 김태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태호야, 어떻게 지냈어? 최민준이 웃으며 답했다. 정말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실제로 경로당 안에서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바둑을 두고 있는 할아버지와 젊은이, 뜨개질을 배우고 있는 또 다른 젊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박소영 주임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몰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강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경로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요? 최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너희도 도우고 싶다고? 네. 저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강수진의 눈에 감동이 어렸다. 물론이지. 함께하자. 그렇게 해서 707 할머니와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수진을 중심으로 최민준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서울의 5 젊은이들까지 합세한 것이다. 다음 목적지는 부천의 한 경로당이었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 강수진이 회의를 주재했다. 어떻게요? 최민준이 물었다. 단순히 제압하는 것만으론 부족해.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태호가 손을 들었다. 저희 경험으로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가 원인이었어요. 맞아. 그럼 구청이나 사회복지기관과도 연계해서 종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들의 활동은 점점 체계화되어 갔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 달 후 부천 경로당에서의 활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곳의 젊은이들도 변화했고 더 나아가 지역 내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 갔다. 어느 날 저녁 강수진은 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미나야, 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했을 것 같아. 엄마가 내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최민준이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SBS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큐멘터리? 네.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활동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자는 거예요. 강수진이 잠깐 고민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아.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갈 예정이었다. 3개월 후 SBS 다큐멘터리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 방영되었다. 강수진과 최민준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감동을 주었다. 방송 다음 날 강수진의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할머니, 저희 동네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경로당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좀 도와주세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최민준이 강수진의 집을 찾아왔다. 할머니, 어떡해요? 이렇게 많은 요청이 올 줄 몰랐는데. 기분 좋은 고민이네. 강수진이 웃었다. 하지만 우리 둘만으론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체계를 만들어야겠어. 우리가 훈련한 젊은이들이 각자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식으로. 며칠 후 청솔동 경로당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강수진, 최민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젊은이들이 모였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해. 강수진이 회의를 시작했다. 전국에서 도움 요청이 오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직접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게 어떨까? 태호가 손을 들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최민준도 동의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07 평화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단체를 만들어 볼까? 강수진이 제안했다. 모두가 박수로 동의했다. 한 달 후 707 평화지킴이가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강수진이 단체장, 최민준이 교육부장을 맡았다.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다. 강수진과 최민준이 직접 내려가서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강한 것과 폭력적인 것은 다릅니다. 강수진이 20명의 지역 자원봉사자들에게 강의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교육생 중 한 명이 질문했다. 하지만 정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악한 사람은 없어요. 최민준이 대답했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저도 한때는 나쁜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결국 상처받은 아이에 불과했거든요. 교육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강수진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들이 삐뚤어져서 고민이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분명 변할 수 있어요. 부산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대구, 광주, 대전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었다. 6개월 후 전국 15개 도시에 707 평화지킴이 지부가 설립되었다. 각 지부마다 훈련받은 리더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강수진 어르신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최민준이 깜짝 놀랐다. 할머니, 대통령 표창이에요. 에이, 그런 걸 뭐. 강수진이 쑥스러워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가 이룬 일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표창식 날 강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검은 정장을 입고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인사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다 한 거죠. 겸손하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길 최민준이 강수진에게 말했다. 할머니, 형이 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미나도 기뻐할 것 같아. 강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나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운동이 되어 있었다. 1년 후 707 평화지킴이의 활동이
해외로까지 확산되었다.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고, 이어서 동남아시아 한인 사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해 왔다. 할머니, 일본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최민준이 신이 나서 보고했다. 일본에서? 네. 도쿄의 한인 경로당에서 강의를 요청했어요. 거기도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갈등이 있대요. 강수진이 고민했다. 해외까지 가야 하나? 가보세요, 할머니. 이순이가 격려했다. 우리 수진이가 이제 국제적인 인물이 됐네. 그러게요. 자랑스러워요. 김복순도 동의했다. 한 달 후 강수진과 최민주는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다. 도쿄의 한인 경로당에서 3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도쿄 공항에 도착하자 현지 한인회에서 마중을 나왔다. 어서 오세요. 정말 기다렸습니다. 한인회장 김철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택시로 이동하면서 김철수가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사실 여기 젊은 제일 한국인들 중에 일부가 방황하고 있어요. 정체성 혼란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강수진이 물었다. 주로 일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르신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최민준이 말했다. 한인 경로당에 도착하자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70대에서 80대로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겪고 일본으로 건너온 분들이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이 인사하자 어르신들이 박수로 환영했다. 첫날 강의에서 강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부터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최민준과의 만남까지. 저도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어요. 강수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날 예상대로 젊은 무리들이 나타났다. 5명의 제일 한국인 젊은이들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좀 빌려주세요. 리더로 보이는 청년이 말했다. 빌려준다고 하면서 돌려준 적이 있나? 한 할아버지가 반박했다. 할아버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때 강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젊은이들, 잠깐 얘기해 볼까? 할머니는 누구세요? 한국에서 온 강수진이야. 너희들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 젊은이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보통은 무서워하거나 화를 내는데 이 할머니는 대화를 원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 얘기를 들어준다고요? 그럼 편하게 말해봐. 리더인 박신지가 입을 열었다. 저희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도 구하기 힘들고 차별도 받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강수진이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최민준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형을 잃고 혼자 남겨져서 살아남기 위해 나쁜 일을 했어요. 형님도? 네. 하지만 이 할머니를 만나고 변했어요. 진짜 강한 건 다른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 배웠거든요. 신지가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변한 거예요? 최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형의 편지, 강수진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삶까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신지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야. 강수진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해외에서도 같은 기적이 시작되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강수진과 최민준. 이제 707 평화지킴이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수진 어르신, 일본에서의 활동은 어떠셨나요?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강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뿐이에요. 하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내셨잖아요.
변화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청솔동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어르신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수진아, 고생했어. 이순이가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됐네요. 김복순이 웃으며 말했다. 뭔 유명인이야.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며칠 후 청와대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이번엔 국무총리님이에요. 최민준이 흥분해서 말했다. 또, 뭔 일이 그렇게 많아? 강수진이 쑥스러워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만난 총리는 특별한 제안을 했다. 강수진 어르신, 정부에서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요? 네. 어르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일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강수진이 고민했다. 저는 정치적인 일은 잘 모르는데. 정치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이에요. 최민준이 옆에서 격려했다. 할머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결국 강수진은 위원직을 수락했다. 6개월 후 정부 차원에서 세대통합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강수진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다. 707 평화지킴이 활동 지역의 청소년 범죄율이 60% 감소했고 어르신들의 우울증 지수도 40%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SBS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성과라고 할 것까지는. 강수진이 겸손하게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다. 최민준과 함께 일본에서 만났던 박신지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신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신지야, 언제 한국에 왔어? 어제 왔어요. 할머니 인터뷰를 보고 싶어서요. 신지는 이제 일본에서 707 평화지킴이 도쿄 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본 기자가 놀랐다.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요. 네. 할머니와 민준 형 덕분이에요. 신지가 감사 인사를 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청솔동 경로당을 찾았다. 어르신들이 신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청년이 일본에서 온 신지구나. 이순이가 반갑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TV에서만 뵈었는데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707 평화지킴이 멤버들이 모두 모였다. 할머니, 최민준이 말했다.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어요? 전혀. 그때는 그냥 경로당 어르신들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강수진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미나야, 그녀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내 뜻을 이어받아서 정말 큰 일을 하게 됐어. 자랑스럽지? 마치 딸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3년이 흘렀다. 강수진은 이제 75세가 되었고 최민주는 31세가 되었다. 707 평화지킴이는 전 세계 2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최민준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할머니,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누구랑? 기억하세요? 부산 지부에서 활동하는 김소영이요. 강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아, 그 착한 아가씨. 정말 잘 됐네. 김소영은 부산에서 707 평화지킴이 활동을 하던 중 최민준과 만나 사랑에 빠진 여성이었다. 그녀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결혼식에 할머니가 주례를 서주시면 안 될까요? 주례를? 내가?
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소영이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결혼식 날 청솔동 경로당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온 707 평화지킴이 멤버들과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강수진이 주례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3년 전 민준이는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서로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다. 할머니 최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선물? 소영이 나와서 발표했다. 저희가 강민아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강수진이 깜짝 놀랐다. 미나 이름으로? 네.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를 이사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강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6개월 후 강민아 장학재단이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다. 전국에서 200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그중 50명이 선발되었다. 장학생 중에는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젊은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과 진로 상담도 함께 제공되었다.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한 장학생이 소감을 발표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707 평화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민아 누나처럼, 강수진 할머니처럼. 장학생의 발표를 들으며 강수진은 딸이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딸의 이름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강수진은 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미나야, 내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엄마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 사진 속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5년 후 강수진은 80세가 되었다. 이제 몸이 예전만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707 평화지킴이는 전 세계적인 조직으로 성장했고 강민아 장학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청솔동 경로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707 평화지킴이 창립 5주년 기념식이었다. 전 세계에서 온 지부장들과 회원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다. 경로당은 물론이고 주변 공원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통령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강수진 어르신과 707 평화지킴이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을 화합으로 바꾼 것은 정말 큰 업적입니다. 강수진이 마지막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여러분, 5년 전 우리가 시작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조용히 들었다. 그냥 경로당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젊은이들을 말려보자는 것이 전부였어요.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왜일까요? 강수진이 잠깐 멈췄다. 바로 진심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했고 진심으로 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진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우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강수진과 최민준, 그리고 소영, 이제 최민준의 아내가 함께 경로당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아기가 생겼어요. 강수진이 깜짝 놀랐다. 정말? 네.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럼 내가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네. 강수진이 기뻐했다. 할머니,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최민준이 물었다. 강수진이 잠깐 생각했다. 남자아이면 평화, 여자아이면 희망이 어때? 좋은 이름이에요. 소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날 밤 강수진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는 여전히 딸 강민아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최민석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었다. 민아야, 민석아, 강수진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지켜봐준 덕분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야. 그 아이는 너희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야. 강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두 개의 별이 딸과 민석이인 것 같았다. 고마워, 내 딸아. 그리고 민석아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보람찬 인생을 살게 됐어. 다음 날 아침 강수진은 평소처럼 경로당으로 향했다.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진아, 어제 행사 정말 감동적이었어. 이순이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김복순도 동의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경로당 정리를 시작했다. 80세가 되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었다. 오후에 최민준이 왔다. 할머니, 내일 새로운 봉사자들이 온대요. 몇 명? 20명이요. 대학생들이에요. 좋네. 젊은 친구들이 와야 활기가 생기지. 할머니는 정말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80세인데도 20대처럼 열정적이세요. 강수진이 웃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 젊은가 하는 거지. 해가 저물어 갔다. 경로당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두 개의 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민아야, 민석아, 강수진이 속삭였다. 할머니가 너희들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지?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다. 마치 딸과 민석이의 대답인 것 같았다. 네,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강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다. 707 특임대의 강수진이 아닌 모든 사람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영원히 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